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대입 논술 전형의 이해와 대비를 맡게 된 비무고등학교 교사 강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학기 초에 처음으로 고3 담임을 맡는 선생님들, 오랜만에 고3 담임을 맡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선생님들의 진학 지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본 강의는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인 정보는 5월에 나오는 각 대학별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특징 파트에서는 논술 전형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대비 방안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논술 전형의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논술 전형 모집 인원과 비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교과 전형이 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종합 전형이 23.1%,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3.3%, 수능 전형이 19.3% 선발을 합니다.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 이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29.5%, 학생부 교과 전형이 20.9%,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7.3%로 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외에 수능도 33.7%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근데 비수도권에 가면 대부분 교과 전형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종합 전형이 한 20% 정도 되고, 논술은 비수도권에서 0.8%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7.3% 비율로 뽑고 있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비중이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시 전형을 제외하고 수시 전형만 기준으로 봤을 땐 수도권 논술 11.1%, 비수도권은 논술이 0.9%, 전국으로는 4.12%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는 논술이 11% 정도의 비중이 된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서는 논술 모집 대학이 4개가 늘고 2개가 줄어서 총 38개 대학을 뽑게 되는데요. 총 11,214명이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 38개 대학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서울에 25개 대학, 경기에는 12개 대학, 그 다음에 인천에 하나, 그 다음에 비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쭉 6개죠. 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논술 전형이 신설된 곳이 4군데가 있는데요.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한신대, 이렇게 서울과 경기권에 4개의 대학이 논술 전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울산대 의예과는 논술 전형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서경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서경대가 작년에 논술 전형을 보긴 봤는데 교과가 60%에 논술이 40%였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50% 이상 교과를 봤기 때문에. 자, 근데 올해는 논술 70%에 교과 30% 이걸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논술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논술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흐름을 보면 최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첫 번째로 나뉘고, 그 다음에 논술 100%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논술에 교과와 출결 또는 종합, 얘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저가 없는 학교부터 쭉 살펴볼 건데요. 자, 서울권에서는 최저가 없는 학교, 이 녹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녹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이 최저가 없는 학교들입니다. 자, 일단 경기대, 서울, 광운대, 그 다음에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시립대, 연세대, 한양대,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권은 대부분이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최저가 있는 학교는 몇 개 안 되고요. 대부분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수도권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최저가 있고요. 한국기술교육대만 최저가 없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논술 100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논술 100 같은 경우는 전형 방법에서 논술이 100% 반영이 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논술 100% 같은 경우는 논술 점수만 가지고서 당락을 결정을 하고요. 나머지 학교는 논술 70인데도 있고, 그 다음에 80인데도 있고, 90인데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과가 30%나 20%, 10%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교과는 실질적으로 반영 비중이 좀 적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논술 실력에 따라서 거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좀 특이한 학교들이 있는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논술 90에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0%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권과 비수도권 대학들을 쭉 봤는데 아까 제가 38개 대학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걸 다 더하면 38개가 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지금 경기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톨릭대나 경기대, 그 다음에 경희대, 국제, 그 다음에 중앙대 안성, 한국외대 글로벌, 홍익대 같은 경우도 서울권에서 같은 캠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서울권에 포함을 시키면 전체 총 38개 대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부터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서울권에 있는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일단 중위권 대학, 경희대라든지 건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두개합 5가 주가 되고요.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걸 기준으로 최저를 대부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미적분이든 기하든 확률 통계든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사탐, 과탐 제한 없이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희대가 조금 특이한데요. 경희대에서 지리학과 인문, 간호학과 인문, 한의학과 인문 같은 경우는 수학을 확률 통계와 탐구를 사회로 고정시켜서 최저를 적용하게 됩니다. 성대라든지 서강대, 홍익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3개를 일단 보게 되고요. 3개를 기준으로 최저가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국수형 탐탐, 탐구를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총 5과목 중에서 3개합 6등급, 3개합 5등급 이렇게 잡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학교,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경기대, 서울, 그 다음에 광운대, 서경대, 연세대, 한양대. 그래서 이렇게 인문의 서울권 대학들은 최저가 이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비서울권도 좀 보겠습니다. 비서울권은 일단은 경기권은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톨릭대, 경기대, 단국대, 수원대, 안주대, 인하대 뭐 등등 쭉 비서울권에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수도권으로 넘어가면 세종, 강원,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최저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희대 국제도 건축학과 인문 같은 경우는 수학을 확률 통계로 고정했고요. 탐구를 사탐으로 고정해서 최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중위권 대학이 이하보를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 이렇게 나눠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고정시킨 학교들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학을 미 슬러시 기 이렇게 표시한 곳들 같은 경우는 미적이랑 기하를 반드시 포함시켜가지고 고정시켜서 한 대학들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도 과학으로 고정시킨 학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건대, 경희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하 모를 기준으로 이제 잡혀 있고요. 그 위에는 좀 더 최저가 높은 대학들도 조금씩 있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뭐 3개를 봐서 3개합 4 가톨릭대나 경희대 이런 거는 3개합 4 정도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최저가 높은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성대, 서강대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3개를 보는 학교들이 성대, 서강대, 홍익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3개합 8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대와 약대 같은 경우는 3개나 4개를 기준으로 4개합 5등급을 이제 중대 같은 경우는 잡아져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대랑 약대는 높은 최저를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광운대, 서경대 이렇게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성대에서 글로벌 융합학부는 인문자연을 아직 구분을 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논술이 출제되는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요강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비서울권도 한번 쭉 보면 경기권에서도 최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천, 세종 쪽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고정을 시켜놓는 학교들이 많죠. 과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서울권 가운데 뭐 미래의대 같은 경우도 3개가 1등급이니까 굉장히 높죠. 그죠? 최저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서울권에서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좀 많은데요. 가톨릭대, 자연, 단국대, 수원대 뭐 등등 이렇게 비수도권에서 최저가 없는 학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를 하나씩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논술 전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논술고사가 언제 시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수능을 기준으로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능 이후에 보게 됩니다.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는 요강을 다시 5월 달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세대,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그 다음에 가톨릭대, 경기대, 서경대 등이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능 이전과 이후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지원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능 이후에 봅니다. 보통 이제 수능을 11월 17일 목요일 날 보게 되면은 작년 기준으로요. 이틀 후에 바로 토요일 날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일에 보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능 이후에 그 수능주에 토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토일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논술 시험을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사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두 군데의 시험을 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오전에 하나 보고 오후에 하나 보고 이렇게 적절하게 구성해가지고 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그 교통 사정 같은 것도 좀 고려해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생각해야 돼서 수능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리고 일정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논술 전형의 경쟁률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그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경쟁률은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 특히 서강대나 성대라든지 한양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대 1에 육박하는 그런 경쟁률을 갖게 됩니다. 물론 수능 이전에 보는 연세대라든지 가톨릭대, 그 다음에 뭐 경기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게 되겠죠. 수능 이전에 보니까 수능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대 같은 경우도 남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쟁률이 다른 곳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홍익대도 수능 이전에 보니까 25.98대 1이니까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높죠. 근데 이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경쟁률은 일단은 고사 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미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접는 학생들, 응시를 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을 너무 잘 봐가지고 시험 보러 갈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일단 2하 5고요. 고사 시기는 수능 이후에 보는 그런 학교인데요. 최저가 있고 고사 시기는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인데 얘를 2023년도 기준으로 논술 전형의 경쟁률 예시를 한번 슬쩍 보시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총 합계를 보시면 63.9대 1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응시자는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 경쟁률은 좀 떨어지겠죠. 40% 학생들은 일단 응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응시하는 학생들 중에서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은 60%에서 7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30%나 40%가 또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미응시자와 그다음에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을 다 이제 덜어내고 나면 여기 별표 모양 보이시죠? 지원 2년 대비 최저 충족자, 응시자 비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희대는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63.9대 1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최저를 맞추고 응시를 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그 학생들은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25대 1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5대 1이 뭐 그래도 높긴 높지만 어쨌든 63.9대 1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이게 반토막보다 더 많이 나는 40% 정도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논술 전형은 졸업생이 많이 합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건 2022학년도랑 23학년도 경희대와 중앙대 논술 전형 졸업생 지원자 합격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졸업생 같은 경우는 최대한 논술과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학생과 비교해 봤을 때 63%, 63%, 61% 이런 식으로 지원자가 60%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학생은 이제 40%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원하는 풀 자체는 졸업생이 많긴 많지만 합격자 비율은 지원자 비율보다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합격자 비율 자체를 좀 살펴보면 졸업생들이 좀 더 많긴 하겠죠.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 57.9%가 졸업생이 합격을 했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42.1% 합격을 하게 됐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반반이죠.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졸업생과 재학생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논술 전형의 대략적인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실제로 대략적인 특징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학생들이 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느냐, 이 경향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2024학년도 논술 전형의 대비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과 크게 보면 자연 논술로 나뉘게 되는데요.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인문 통합 논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경계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에다가 수리 논술, 통계나 도표들을 해석하는 문제들. 물론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한양대처럼 아예 대놓고 그냥 수리 논술을 내는 학교들도 있긴 있어요. 인문 논술 플러스. 그다음에 건대처럼 경제를 가장한 수학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경계 논술 같은 경우 수리 논술이 좀 추가되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약수령 논술. 이제 경기도권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내신 문제 정도 서술형 문제 수준으로 국어, 수학 또는 국어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갈래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이 가장 큰 축을 차지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과학 논술을 추가해서 보는 그런 학교들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경기권 학교에서는 국어에다가 수학을 이제 포함하는 약수령 논술, 수능 특강이라든지 그 내신, 서술형 문제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게 됩니다. 논술 시험 출제하는 곳에 고교 교사가 자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고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지 않으면 대학에서도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논술 베개 또는 논술에다가 학생부가 이제 포함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학생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 반영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아예 비율이 낮는 학교들이 많고요. 비율이 30%가 되더라도 교과 전형과 다르게 그 극간 차이,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차이, 극간 차이가 좀 적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은 높지 않고 논술로 거의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기본적인 논술의 방향성 자체가 수학, 과학, 그다음에 국어, 사회 이쪽 국영수 사과 기준으로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수능과 병행하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테일한 유형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논술이 있을 수 있고요. 언어에다가 도표, 그래프 분석하는 그런 패턴이 유형이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논술에 수리 논술이 추가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한국공학대학 경영대 같은 경우는 아예 수학 논술만, 수리 논술만 보게 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서울, 그 다음에 이하여대, 인문원,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이 제시될 수도 있는 그런 학교들인데요. 뭐 영작해가지고 실제로 논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시문에 영어 지문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정도에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 국어 이렇게 약수령 논술이 나오는 학교들, 수도권에서 이제 경기권이나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덕여대와 삼흥대는 아직 유형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균관대 글로벌 융합학부는 인문 자연의 구분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 계획에서는 어떤 유형인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강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그다음에 자연 논술은 크게 보면 대부분이 수리 논술을 차지하게 됩니다. 약수령까지 포함을 해서 위에 많은 대학들이 대부분 수리 논술만 보게 되는 그런 학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추가되는 학교들이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 계열이 좀 많은데요. 의학 계열에다가 연대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경희대 의대,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의대 여기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택 1을 하고 거기에다가 수리 논술을 보게 되는 그런 학교가 됩니다. 근데 이 두 학교 모두 과학 2가 있기 때문에 과학 2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 의예는 수리 논술에 생명과학 1, 2가 이제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생명과학 2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2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에다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모집 단위별로, 그러니까 모집 단위의 특성에 따라서 맞게 지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택일을 해서 1, 2 포함해서 이제 준비하게 되는 그런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은 이 4개 학교는 과학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학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올해부터 경북대는 수리 논술에다가 의학 논술을 추가해가지고 본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예, 치의예, 수의예 같은 경우는 의학 논술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부분 같은 경우는 서울여대가 과학 통합 논술, 과학에 따른 생명과학 정도 이제 포함을 해서 보는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령, 국어, 수학, 약수령 논술을 보는 학교도 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 자연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시행 계획에 보시면 교과목 통합형, 수학, 자연과학 등이 이제 출제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모의 논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균관대와 건국대가 작년에 과학 논술을 폐지를 했는데요. 올해는 중앙대까지도 자연계 논술에서 과학 논술을 폐지하게 돼서 과학 논술이 남은 학교가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동덕여대, 사무대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유형을 발표하지 않았고요.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 모두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문 논술 파트랑 자연 논술 파트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냐? 자료는 어디서 이제 구해서 공부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데 참고 자료를 얻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술 전형의 가이드북이랑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논술 가이드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 논제 출제 의도나 예시 답안 이런 모든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논제 출제 의도와 예시 답안까지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논술을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인문 논술 같은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논술 가이드북, 기출문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논술 안내 강의 동영상을 통해서 일단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사항입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 논술에 응시해가지고 출제 경향이나 심지어 첨삭지도와 채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모의 논술을 응시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은 출제 경향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지문 같은 것들이 국어, 사회, 교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이렇게 쭉 사회,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이렇게 쭉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데서 제시문이 활용되는 글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국어, 사회 공부를 할 때 공통 관점으로 묶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제시문의 핵심 논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리고 중심 논지의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키워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인문 논술에서는 글을 읽고 출제자의 의도와 제시문의 핵심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문 논술 대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논술 대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리 논술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학 실력이고요. 수학 실력이 받침이 안 되면 이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 실력이 일단 밑받침이 돼야 된다. 뭐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수학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답안 작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실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능 고난도 문제나 내신 고난도 문제, 수능 특강 스텝 3 문제들 이런 것들이 수리 논술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 뭐 수능 내신 문제 같은 경우 한 문제, 한 문항에 대한 물음을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수리 논술은 제시문이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대한 세트 문제 2개, 3개, 4개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수학시험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공부하게 되면 논술 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자연계 논술을 어떻게 대비하냐면 일단 똑같습니다. 논술 가이드북, 기출문제,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 논술 안내 강의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고난도 문제 내신, 그다음에 수리 논술 결국 같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도 더 해보면은 교과서 증명을 정리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설명한 수능 특강으로 셀프 첨삭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조금 답안 작성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 증명을 정리하라는 것은 증명 자체가 풀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증명 과정을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쓰는 문법, 그러니까 어떻게 답안을 써 내려가야 되는지 이 문법들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 정리 증명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가지고 일단 논술 답안처럼 수능 특강의 스텝 2, 3에서 문제들을 발췌해서 논술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답지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과 풀이의 잘못된 부분들, 빠진 부분들을 체크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셀프 첨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게 답안 작성 능력 키우는 방법입니다. 일단 정답을 맞추는 것은 기본이고요. 수능 특강 스텝 2, 3 이거를 논술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학생들한테 일단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선생님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인데요. 작년 수능 특강이나 뭐 수능 기출 고난도 문제도 해보는 것을 추천하긴 하는데 어쨌든 수능 특강 스텝 2, 3의 문제를 논술 답안처럼 일단 작성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답지를 통해서 자신의 풀이의 문제점을 한번 진단해보고 그것들을 한번 스스로 첨삭을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풀이 중에 잘 모르거나 개념을 놓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과서를 통해서 증명과 본문을 공부를 하면서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셀프 첨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수능 특강 뭐 스텝 2, 3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풀이를 한번 작성을 해봅니다. 자, 이 풀이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이 많이 푸는 스타일인데요. 글은 거의 쓰지 않고 수식만 이제 제시하는 그런 풀이죠. 근데 답지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수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식에서 뭐뭐 때문에, 뭐뭐이므로 이런 그 이유에 대한 설명들과 문법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이 답지를 보고서 이 내풀이를 이제 조금 첨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풀이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 스스로 셀프 첨삭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답안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일단 학생들의 답안 유형을 좀 볼 건데요. 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연습장형. 이건 진짜 수식만 써가지고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풀이로 이제 푸는 그런 연습장형 풀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풀면 합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말고 이 답지형, 이렇게 답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아까 답지 첨삭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죠. 셀프 첨삭을. 그래서 이렇게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물론 답을 맞춘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TMI형. 간혹 가다가 한 학교에 한두 명 정도씩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이 학생들이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좋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쓰다 보면은 문제를 끝까지 못 풀게 돼요. 문제를 다 끝까지 못 풀게 되면은 아무리 답안을 잘 써도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답지와 앞에 부분, 이 답지형과 이 TMI형의
적당한 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예시 답안과 채점 기준을 쭉 보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답을 맞췄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긴 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 보시면 RN을 구하면, 그 다음에 BN을 구하면, 수열의 합을 구하면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수리 논술 출제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전부 다 출제 범위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학교의 수리 논술의 경향을 보면 1학년 수학,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는 공통적으로 출제 범위가 되고요. 물론 서울여대, 과학논술만 보는 서울여대는 제외하고요. 미적만 이제 여기다가 추가되는 학교들이 조금 있고요. 첫 번째 그 표에. 그다음에 두 번째 표에 보시면 미적과 확통이 추가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적과 기하가 추가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적, 확통, 기하 모두 포함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태기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쭉 봤을 때 미적, 확통, 기하가 어느 정도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이 전략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기준으로 이제 그 출제 경향성을 좀 살펴보면 확통이 출제된다고 했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확통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확통을 좀 게을리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는데 확률과 통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 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가 사실 좀 핵이 될 수 있는데요. 기하도 의외로 많이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 출제되는 학교들도 꽤 있고 절반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출제 경향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요. 확통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충분히 학생들이 공부해서 풀 수가 있는데 기하 같은 경우는 좀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선택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좀 게을리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기하 같은 경우는 이 출제 경향들을 좀 살펴보면 2022학년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3학년 기준으로 논술 전형에서 기하가 포함된 대학만 쭉 추려봤는데요. 일단 기하가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출제되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경희대 의치한약, 그다음에 연세대 미래의예, 성대, 서강대, 시립대, 동국대, 단국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출제된다고 하고 출제되지 않은 학교들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을 쭉 살펴보면 어렵게 나온 학교들은 사실은 연세대, 그다음에 울산대 의예. 근데 울산대 의예는 이제부터 그 논술 전형으로 올해 뽑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게 되면 연세대만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기하에서. 그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는 어렵게 출제되긴 했지만 지역인재 의학 계열에서 어렵게 출제되긴 했지만 여기는 미적과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논외로 하게 되면은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의 한 종합문제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경희대 같은 경우, 중앙대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기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본 개념 수준으로는 기하가 공부가 돼 있어야, 그러니까 기하가 소재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실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건 2022학년 기출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 또 어떻게 출제된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확통과 기하의 출제 경향들을 좀 살펴보면 중앙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 의도적으로 오전, 오후에 모두 기하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 문항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에서는 대부분 학교가 2차 곡선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여기다가 벡터가 좀 출제된 학교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기하 자체를 좀 고난도로 출제하는 경향성을 조금 피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더라도 확률 통계와 기하가 기본적인 내용들이 숙지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확통과 기하의 준비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논술 전형 대비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논술 전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확통, 기하, 과학 투가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생각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합격 비율 자체가
사실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육논술을 쓴다거나 아니면 논술에 목을 매가지고 논술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전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과 내신을 준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더 기회를 가져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논술 전형에 모든 걸 올인해가지고 공부를 한다거나 준비를 하면 안 되고 정시까지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확률 통계와 기하 개념을 반드시 익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학년도 대입 논술 전형의 이해와 대기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강의가 고3 담임쌤들의 진로 진학 상담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는 진로 검사와 대입 준비를 위한 진학 정보가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